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습을 이어가면서 레바논에서 헤즈볼라 지휘자를 포함해 5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에 맞서 헤즈볼라도 로켓 수십 발을 퍼부으며 반격에 나서고 있는데요. 양측의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스라엘에 정말 폭격을 했습니다. 네. 하루 사이에 지금 사망자가 500명을 넘어섰는데 2006년에 또 양측이 크게 전면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보다 사망자가 더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때 사망자가 1000명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 500명쯤 되고 부상자가 한 1500, 1600명이 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2006년 이후로는 사실상 현재 추산으로 봐서는 훨씬 더 큰 아마 인명피해가 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인 피해도 있고 지금 피난길에 오른 이제 사람들도 한 11만 명 정도 된다고 이제 언론에서 나오고 있고 또 이번에 피해를 본 이제 인물 가운데는 이제 고위급 지휘관도 포함이 됐더라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자, 민간인들은 사실 이스라엘이 공습하는 지역에서 빨리 대피하는 것이 피난을 떠나는 것이 이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남부 쪽을 공격하면 북쪽으로 계속 이제 피난을 갈 거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물론 이스라엘이 공격 전에 사전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고 계속해서 일찍 피난 가지 못하는 민간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인명 피해가 나고 있고요. 예. 헤즈볼라 지휘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이미 몇 달 전부터 암살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헤즈볼라의 무장 조직의 지휘부는 거의 10명, 15명까지도 거의 암살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헤즈볼라의 2인자가 계속해서 첫 번째 사망하고 두 번째 사망, 세 번째까지 지금 바뀌었는데 그 사람도 어저께 또 요격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요인 암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번에 최고 지도자나 소수 지휘자들이 집단적 지휘 체계를 이루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 헤즈볼라랑 하마스인데 이런 역할을 하는 이들이 이제 대거 사망을 하게 됐고 또 이후에 이스라엘군 같은 경우 이번 공습을 하면서 지금 레바논 국민들에게 무작위로 문자를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안전을 위해서 당장 있는 곳에서 대피하라 이런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또 네타냐후의 속내에 대해서도 많이들 분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속내는 지금 사실 헤즈볼라와 저강도 전쟁은 작년 10월부터 해왔습니다. 그쵸. 그래서 거의 10개월, 11개월 다 돼가는데 이스라엘로서는 가자 지구 전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정리가 된 상황에서 더 이상 헤즈볼라와 소모전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유리하지 않다라는 겁니까? 그렇죠. 소모전을 하는 것은 왜냐하면 가자지구 전쟁이 다 끝났는데 국민들의 피로감도 많이 지쳐 있고 피로감도 많이 있는 편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군대도 되게 지금 피로감이 많은 편이고요. 10개월 이상 전쟁을 해왔고 더군다나 헤즈볼라가 계속해서 지금 10개월 해왔는 또 11, 12, 1년 반 이렇게 간다면 국제사회의 여론도 되게 나빠질 겁니다. 예, 두 개의 전선에서 계속 전쟁을 하고 있고 가자지구도 아직 안 끝났는데 또다시 다른 전선을 열어서 계속해서 소모전을 하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한테 불리하다는 판단. 그래서 판을 완전히 뒤바꾼 것이죠. 그러면 최근에 그 무선 호출기 공격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공격 수위를 그러면 좀 일부러 끌어올린다. 소모전을 피하기 위해서 좀 일부러 끌어올린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일부러가 아니고 아예 작전으로. 그러니까 삐삐 폭발 사건 이후부터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공격 수위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즈볼라를 계속 압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헤즈볼라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전면전을 선언하면 우리는 전면전도 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양자택일 하나 더 이상 전쟁을 질질 끌기보다는 단판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입장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레바논에 대한 계속적인 공격을 진행할 뜻을 드러냈고 헤즈볼라 역시도 이에 맞서서 지금 끝까지 싸우겠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양측의 충돌로 인해서 전면전까지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국제사회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교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면전 갈 확률이 높죠.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교전을 했지만 일주일 전 그리고 한 달 전보다 훨씬 이제 수위가 많이 올라왔지만요. 예. 여전히 아직 올라갈 수위는 훨씬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도 아직 뭐 한 10분의 1도 안 보여줬어요. 예. 얼마든지 더 수위를 올릴 수 있고요. 아. 자, 헤즈볼라는 지금 초기에 이스라엘의 뭐 삐삐 공격, 그다음에 지휘부 암살로 상당히 지금 힘든 상황은 맞지만 예. 헤즈볼라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핵심 지역이죠. 텔아비브를 공격할 수 있는 로켓과 미사일 아직 쓰지 않고 있어요. 한 번도 지금 텔아비브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피해를 입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양측이 지금 칼을 꺼냈지만 아직 쓰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전면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지금보다 더 어려운, 훨씬 더 잔인한 전쟁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쯤 이렇게 될 것인가는 결국 이스라엘이 계속 압박 수위를 올릴 것이고 예. 헤즈볼라는 그냥 이렇게 당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결국 텔아비브나 이스라엘 중부 지역에 로켓을 쏜다면 이스라엘은 이제 베이루트에 대한 기간 시설 좀 더 공격 수위를 더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죠. 그 수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상군이 투입되는 시점에선 정말 둘 다 마음을 먹고 전면전이 이제 시작됐다라고까지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상군이 예. 2006년에도 지상군이 들어갔다가 상당히 고전했죠. 예. 왜냐하면 그 밑에 지하 시설 이런 것들이 헤즈볼라가 계속해서 건설을 해왔고 이스라엘은 뭐 지하 시설이 있는 건 알지만 지형 지물을 잘 모르기 때문에 헤즈볼라가 훨씬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헤즈볼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준비돼 있다. 들어와라. 탱크. 또 헤즈볼라는 지금 대전차포 새로운 대전차포 이란에서 받은 알마스라는 대전차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얼마든지 지상군이 들어가면 헤즈볼라가 지금 충분히 이스라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반드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지상군을 투입할 것이고요. 지상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 국경 사이 그 지하라든지 이런 여러 곳에 헤즈볼라가 많은 참호를 만들어놨고요. 거기에 무기가 있고 거기에서 사실 로켓을 많이 쏘고 있기 때문에 네. 공습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지상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 헤즈볼라의 반격 능력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조금 전에 이제 로켓 공격 가능성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뭐 저희가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뭐 지휘관의 일부가 사망을 했고 삐삐 공격으로 통신 기능도 뭐 이전보다는 좋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반격 능력은 뭐 여전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뭐 이전만큼은 못하겠지만 일단 지휘부가 붕괴됐습니다. 그러나 지휘부는 빠르게 교체를 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새로운 지휘부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시간은 좀 걸리겠죠. 예. 그러나 헤즈볼라가 가지고 있는 무기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켓과 미사일 숫자가 15만 발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서 반격을 하고 있는 게 하루에 몇백 발 수준의 로켓밖에 안 쏩니다. 2006년에 최고에 쏠 때는 하루에 몇천 발을 쐈단 말이죠. 네. 자, 몇천 발의 로켓이나 카츄샤 로켓이 들어온다면 예. 이스라엘 요격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그걸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스라엘 인구가 많은 지역에 떨어지면 결국 인명 피해가 날 것이고 그렇다면 이스라엘도 공격 수위를 한층 더 올리게 되겠죠. 예. 그리고 사실 2006년 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면전 당시에 사실상 헤즈볼라가 승리했다는 평가가 많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도 한 달여 정도 전쟁이 네. 계속됐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둘이 전면전을 하게 된다면 그 기간보다 뭐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지. 그리고 그때보다 사실 훨씬 피해도 많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좀 그 부분에 맞습니다. 대해서 보고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고 2006년보다는 일단 헤즈볼라의 무기체가 훨씬 좋아졌고요. 무기체가 좋아졌고 이스라엘이 그러면 인명 피해가 훨씬 많은 인명 피해를 입으면 이스라엘도 레바논에 대한 공격 수위를 훨씬 더 올릴 겁니다. 그러면 레바논 측의 인명 피해도 훨씬 늘어나겠죠. 예. 상당히 치열하고 어려운 전쟁이고 많은 피해가 나는 큰 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과연 미국과 이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예, 이란은 어떤 방식으로 헤즈볼라를 도와줄 것인가. 현재로서 지금 헤즈볼라를 도와준다는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어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새로 선출된 베제스키안 대통령이 친서방, 미국과의 핵 협상도 해야 되고 계속해서 서방국과 미국과 지금 협상 그다음에
잘 지내보려는 그런 지금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사회에서 헤즈볼라를 돕겠다고 이스라엘을 4월 달처럼 다시 본토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무력 개입을 하게 되면 사실상 새 대통령의 입지가 너무 좁아지기 때문에 이란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지금 지켜보고 있고 네. 아직까지 결단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어저께 유엔 총회에서 헤즈볼라를 저렇게 놔두고서는 안 된다. 헤즈볼라 혼자서는 이스라엘에 맞설 수 없다. 예. 그러나 우리는 지역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 정도 수준에서 일단 얘기를 한 걸로 지금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뭐 시청자분들도 그러실 것 같고 이스라엘이 그동안 이제 하마스를 이제 공격하고 저희가 이스라엘 나오면 하마스 이야기를 네. 했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헤즈볼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네. 이 배경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결국 시점의 문제인데요.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쟁을 10개월 이상 해왔고 네. 헤즈볼라와 벌써 10개월 이상 또 저강도 전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준전시 상태였고요. 다만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북쪽으로 가는 것이 이스라엘 작전이었습니다. 애초에 그런 작전이 예, 작전이 있었던 있었습니다. 거군요. 휴전을 끝내고 가면 훨씬 좋겠죠. 그러나 예. 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자, 그런 상황에서 전선을 북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경 사이에 있는 양 국가의 국민들은 다 많이 대피를 했어요. 이스라엘도 7만 명이나 8만 명의 주민들이 레바논 국경에 있는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중부지방 호텔에서 1년을 머물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만이요 하늘까지 차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부로서도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헤즈볼라가 한 얘기가 나사랄라가 한 얘기가요. 가자지구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입장으로서는 가자지구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내년까지 갈 텐데 그럼 네. 내년까지 헤즈볼라와 계속해서 저강도 전쟁을 한단 말이죠. 자, 이 부분을 이스라엘이 깨고 싶은 거예요. 네, 더 이상 가자지구와 너가 하는 무장 투쟁을 연결시키지 마라. 가자지구가 전쟁이 끝나지 않더라도 우리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고 계속해서 헤즈볼라를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죠. 말씀해 주신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보면 이제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는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일단 헤즈볼라를 확실하게 분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내부에서 여러 불만이 터져 나왔고 지금 이 전쟁을 개시한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집권당의 지지율이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야당을 앞섰거든요. 네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앞으로도 이 부분에 의식을 많이 할 거라고 보십니까? 여론에 대해서. 정치인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더군다나 아주 기민하고 영민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여론은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고 사실 가자지구 전쟁 이후에 네타냐후 총리의 지지도가 바닥이었지 않습니까?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지지도 끌어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많은 방안이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헤즈볼라 즉 하마스보다 훨씬 무기기 체계가 좋은 그리고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의 적이라고 알려진 헤즈볼라를 이렇게 괴멸시킨다면 당연히 이스라엘 국민들의 지지도는 올라갈 것이고 네타냐후 총리 신경을 당연히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그 가자지구 전쟁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면은 이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과 어떤 전쟁은 뭐 예정된 수순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다른 국가로 좀 더 뻗어나갈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레바논에 집중할 것이고요. 문제는 이제 레바논과 시리아는 너무나 가깝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란이 전달하는 모든 무기는 사실상 시리아를 통해서 레바논으로 들어갑니다. 즉 헤즈볼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혹시 지금 이제 헤즈볼라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도 크루즈 미사일이라든지 여러 드론이라든지 그다음 시리아에서도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시리아에서 강력한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이 있다면 이스라엘은 시리아도 아주 뭐 전면전은 아니지만 네. 공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미국은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신경을 써왔는데 지금 헤즈볼라와의 전쟁 직전 상황까지 온 상황 속에서 머리가 상당히 복잡할 것 같거든요. 국제사회도 그렇고요. 네네. 지금 양측의 전면전을 자제해달라고 했는데 적극적인 좀 개입 같은 게 앞으로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적극적인 개입 노력은 하겠지만
그 효과는 저는 거의 없다. 아, 유엔도 마찬가지고요. 예. 유엔 뭐 총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프랑스가 안보리에서 어떤 전쟁 중단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원하고 있는데 미국이 상당히 반대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른 미국도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또 유엔 총회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휴전으로 가야 된다. 네. 확전되면 안 된다. 자 그런 상황 그렇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내임덕 상황에 빠져 있고 나타냐후 총리는 지금 어찌 보면 자기의 정치적 생존이 걸려 있고. 그다음에 또 국민들이 또 지지하는 상황에서 헤즈볼라를 괴멸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삐삐 폭탄으로 헤즈볼라 대원 4천 명이 부상을 입은 상황에서 아주 기습적인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헤즈볼라를 공격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예요. 놓치지 않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어쨌든 좋은 기회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마지막 무언가 이제 어쨌든 명분이나 촉발된 뭔가 계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어떤 거라고 좀 볼 것 같으세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헤즈볼라가 하마스처럼 똑같이 이스라엘 북부 마을을 공격할 가능성, 그 위험을 지우고 싶은 겁니다. 헤즈볼라가 원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하마스처럼 그렇게 당할 수 없다, 헤즈볼라에게. 예. 그런 협상을 해왔는데 헤즈볼라의 대원들이 레바논 국경에서 좀 20km, 30km 떨어져 배치하라고 했는데 헤즈볼라는 전혀 그 이스라엘 조건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남은 옵션은 무력 수단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헤즈볼라를 제거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상당히 중요한 목표가 된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 등 중동 상황 짚어봤는데요. 지금까지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